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진짜 하나 남았네요. 이제 진짜 찐 마지막입니다. 찐. 자, 냉전의 완화하고 요거는 진짜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자, 냉전이 완화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21세기 세계는 어떻게 점차 오늘날의 세계로 이어지는지 요런 과정을 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첫 번째는 국제관계가 좀 다원화됩니다. 다원화됩니다. 미소, 냉전체제가 점점점 완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소련의 이제 영향력이 좀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독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제3세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유럽 공동체가 출현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EU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데탕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프랑스어예요. 뭐 휴식, 뭐 완화 이런 뜻이 릴렉스라는 뜻인데요. 긴장이 좀 완화되는 무드, 하회 무드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닉슨이란 사람이 베이징이랑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이징은 중국이고 모스크바는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아주 두 축인 이제 중국과 소련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서 좀 화해 분위기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소련 내에서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가 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소련의 뭐 서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개혁과 개방 정책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러시아 말로는 페레스트로이카랑 글라스노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페레스트로이카가 이제 개혁. 사실 요거는 뭐 재편하다 이런 뜻인데 요걸 개혁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개방이란 뜻이 바로 글라스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정치의 민주화 이런 거 추진하게 되면서 뭐 민주화, 자유화 이런 것도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비 축소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를 좀 더 열고 새롭게 이제 체제를 좀 개혁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게 됐고 이게 동유럽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의 자유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련식 사회주의가 붕괴가 됐고요. 결국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다음 소련이 결국 붕괴가 되어 내부에서 이런 소련식 사회주의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붕괴가 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CIS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소련 중에 한 11개국이 이제 다 붕괴된 이후에 걔들끼리 나타난 국가들이 연합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그루지아라고도 하고 조지아라고도 하는 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러시아랑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서 탈퇴하게 됐고요. 다음에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또 러시아랑 이제 좀 내정 간섭하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탈퇴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다음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1960년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란 게 한번 일어났고요. 사회주의 체제를 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요거는 시대를 좀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경제는 더 후퇴하고 사회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버티지 못하고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되어 1980년대에는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르바초프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결국 이제 중국도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이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요거는 사실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있었는데 요거를 아주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한 1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중국 당국에서는 한 200명 정도로 아주 축소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불만을 갖게 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이미 세계화 되었죠. 이제 글로벌화 됐고요. 규제 하나랑 그리고 시장 개방 요구에 의해서 자유무역 체제. 요때가 진짜 WTO죠.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가 간 협력체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여러 체들이 나타났는데 공동체가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 나타났고요.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토랑 좀 다르죠? 이때는 군사기구가 아니고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나프타, 다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요걸 이제 APEC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전히 세계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 뭐 민족, 종교, 그 지역들의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분쟁 지역들이 여러 많이 있죠, 여전히. 그다음 테러의 위협, 이런 것도 있고, 남북 문제도 뭐 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저 북한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남북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고요. 다음 인구 점차 인구 문제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 그리고 에너지, 환경 이런 거. 환경은 우리가 이미 피부로 경험하고 있을 거고요. 식량 문제는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제3의 푸드 곤충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곤충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국열차처럼 그런 양갱을 먹어야 될 수도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짜 끝!